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4월 2일 새벽 2시 반이 훨씬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마지막 심야 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뉴스들 중요한 거 몇 가지만요 간략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통령 당선인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은 이후로 예비비 집행을 두고 청와대가 그 안보 공백을 계속 핑계대서 집행을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소극적이고 거부적인 자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을 비롯한 이제 뉴스를 보면요, 결국은 장제원과 그 다음에 이철희 정부수석 간의 실무 회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합참 이전 비용을 약 11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110억 원을 제한 지금 당선인 측에서 요구한 496억 원이잖아요. 110억 원을 제하면 한 380여억 원이 되잖아요. 이 돈은 전부 집행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합의를 봤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공군 육참 총장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 경호처 이전 비용 99억 원, 이런 돈들이 전부 다 예비비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빠르면 내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 예비비를 뭐라 그럴까요, 상정하기로 돼 있고, 만약에 내주 화요일날 정례 국무회의에 회부가 어려워지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도 예비비를 집행해 준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상당히 뒤늦었지만요,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5월 10일날 이 모든 뭐라 그럴까요, 이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합참 이전은 예비비를 두지 않았느냐? 그거는 4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훈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이 안보 공백 이걸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합참 이전은 예외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한미는요, 18일에서 28일까지는 한미 간의 연합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그리고 해당 훈련에 앞서서 15일 사이에는요, 우리군 단독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 훈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무실 이전이 한미 군사훈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생각, 이거를 반영해 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이죠, 우리 당선인의 의도대로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요, 어제 우리 군 훈련기인 KT-1 두 대가요, 공중에서 충돌을 하고 야산으로 추락했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전투기 조종사 총 4명이 전원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애도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도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KT-1 이 비행기는요, 2인승 훈련기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하고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개발한 국산 기본 훈련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8월에 실전 배치됐고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이 기초 조종수를 익히는데 활용돼 왔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도 사고가 한번 났고, 이번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KT-1 이번 사고 원인을 공군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공군 참모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기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고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상당한 애도의 뜻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영공수해에 몸담고 전역한 후에도 후배 조종사 양성의 매지령은 교수요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 호국 영웅들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기원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중요한 입장문을 냈어요. 즉 뭐냐, 지금은 전시와 같고 단결 통합 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위기와 국내적인 정치, 경제, 사회 위기들은 전시와 다를 바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된 단결과 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총으로 싸우는 전시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위기와 국내적인 정치, 경제, 사회 위기들은 사실 전시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코로나 위기 같은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전쟁과 다름없는 큰 고통을 수반하는 위기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당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하나된 단결과 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요,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세력인지 알고 우리가 막아 국민이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정치적인 견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의 방향과 목표를 공유해 가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통합의가 좋은 결론을 도출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전쟁 때 국민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일치 단결해 처칠 수상이자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고 노동계가 대폭 양보해서 국가 전시 산업에 협조했다라고 밝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6.25 전쟁뿐만 아니고 전시와 다름없이 경제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도 국민이 하나 돼서 단합했고 IMF 위기를 넘길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요, 이 국민 통합, 이 간담회에서 오늘 얘기한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학생들의 보수단체인 신전대협, 오늘 4월 1일이 만우절인데요. 이 만우절 맞아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대국민 반성, 문재인 정부 5년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요. 유능하지도 도덕적이도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팻말과 그리고 대국민 반성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한 QR코드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백서 사이트를 풍자해 만든 바로 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전대협은 문 대통령이 보내는 서한문도 낭독했어요. 자, 이 서한문 내용을 보면요, 1년 전에 저희에게 친히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도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수없이 반복된 말 바꾸기와 내로남불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제 폭망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참모 탓, 전임 정부 탓, 야당 탓, 국민 탓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청와대가 얼마나 참 이거 알아듣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인수위에서는 최근에 여러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알박기 인사에 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견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인수위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인수위의 입장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경에 맞다. 거기에 반해서 이런 것을 반박하는 청와대의 입장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뭐냐? 지금 인수위가 연일 대우조선해양 이 박 대표 임명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뭐냐? 금융권에서 친문 색채를 빼겠다는 의도다라고 해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KDB 산업은행인데 KDB 산업은행 회장 이동건은요,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문 인사들의 금융권에서 결국은 이제 빼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압박 메시지로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옛날 사곡, 이 매곡동에 있는 옛날 사저, 여전히 경찰이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결국 이제 총리 임명이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오늘이 4월 2일, 현재 여러 보도를 보면 4월 3일 일요일 날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입에서 즉 한덕수 총리, 전 총리하고요, 그 다음에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이렇게 두 분으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좀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까지 알려졌는데요. 최종적으로
끝까지 임종용 위원장이 고사를 했어요. 그 바람에 사실상은 이제 한덕수 총리로 낙착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요, 두 분 다 이제 총리고 경제통이라.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그러니까 호남이고 경제통이다. 이러한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되든지 간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한덕수 총리는 이제 보다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상당한 전임자 중에 한 명인 것은 맞고요. 자, 한덕수 전 총리 이 과거에도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내각을 이끌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내정이 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통합, 경제, 안보 이 한덕수 총리의 임명을 계기로 해서 모두가 한꺼번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일단 무대는 꾸며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 최종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주소도 송파구로 옮기고 이제는 당과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께서 판단할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분들과 함께 당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것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수대나 전략 공천은 머릿속에 없다. 오직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서울시장 이제 말하자면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반발하는 층과 지지하는 층 간의 전면 대결전이 그동안 며칠간 계속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20여 명은 반대 성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 41명은 출마를 요청하는 또 성명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계의 아주 핵심인 정성호,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은 송영길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수진, 전용기, 이동학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출마를 요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발하는 말하자면 의원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이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이 4월 3일 제주도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 4.3 추모식에 가는데요. 지금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요. 공군 2호기. 그러면 왜 공군 2호기를 타고 갈까요? 본래 이제 공군 1호기가 있고 2호기 그리고 헬리콥터가 있는데 1호기는 금년도에 새로 도입돼서 이 해외 순방용으로 쓰이고 있고 2호기는 기체가 작아서 한 3, 40명밖에 못 타요. 그래서 이제 주로 국내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특히 조선일보에서 왜 그럼 전용기를 타느냐 이거는 굉장히 좋게 해석하네요. 4.3 추념식 장선 보수 정권의 대통령 당선인 포함 첫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왜 타느냐 이걸 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 인수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당선인 신분으로 2호기를 타는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인데 이거는 의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신뢰 관계 때문에 이 공군 2호기를 타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밤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